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주유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사님 먼저 지난 시간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 인작에 대한 이야기와 항산이 항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작은 이제 천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준 벼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 벼슬은 이제 벼슬을 준 사람이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벼슬을 준 사람에 의해 자신의 위치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준 벼슬, 천작, 인의 예지를 잘 가꾸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항산이 항심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일정한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맹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백성이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이었죠. 백성들이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없으면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얻지 못하면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어기는 사람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때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거물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맹자가 양해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치가 어떤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항산, 즉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이 생활고 때문에 법을 어기고 또 이것을 법대로 처벌을 하면 법을 처벌받아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보다 우위의 가치는 없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항산이 항심이다. 이 이야기는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이나 조직에서나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인작 그리고 항산이 항심이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고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요순시대 순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요순 시대라고 하면 중국의 좀 전설적인 시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중국 역사상 전설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요순 시대에 이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는 순임금, 이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요임금과 순임금이 우리 요순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은 스스로 이제 수양을 해서 덕을 닦아 백성들에게 모범이 된 임금이다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순임금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결국은 이 왕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숨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순임금은 이제 요임금에 의해 이제 왕이 된 임금이라 할 수 있겠죠. 순임금은 요임금 다음에 이제 임금이죠. 물론 이제 요임금은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에게 왕위를 선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임금, 이제 순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고수, 즉 누님은 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임금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계모에게는 이제 상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또 오만 방자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순임금의 아버지는 이제 상을 대단히 총애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이제 순임금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을 아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이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순임금의 이제 효성을 보고 감동을 하여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요임금은 순임금의 이제 명성을 듣고 요임금 집에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을 순임금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어 사람됨을 또 알아보고자
순임금에게 이제 그 요임금의 두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네. 이 요임금이 순의 효성과 덕망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딸들을 또 시집 보냈다고 하니까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요임금은 이제 두 딸과 함께 이제 그 식량 창고를 지어주고 많은 이제 소와 양도 이제 주었는데요. 이것을 본 이제 그 순임금의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이제 이복 동생은 질투심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순임금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순임금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순임금 아버지는 이제 순임금에게 이제 식량 창고 지붕을 고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순임금은 사다리를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때 이제 그 순임금 아버지는 바로 이제 그 사다리를 치우고 창고에 이제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자기 아들 이제 그 순을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한 것이죠. 불이 난 것을 알고 이제 순은 사다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죽으라는 부분은 없는 듯합니다. 다행히 순은 햇빛을 가리는 삿갓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순임금은 삿갓 두 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새가 이제 날개를 편 것처럼 지붕에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숨을 구한 것이죠. 순이 살아서 지붕에서 이제 내려오자 이번에는 또 순에게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순이 우물을 이제 파기 위해 우물 안으로 들어가자 우물을 이제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순을 우물 안에 이제 파묻으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순은 이제 우물 밑으로 내려가 굴을 파서 다른 이제 굴을 통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순 아버지와 이복 동생 상은 더 이상 이제 순임금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순은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복 동생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아버지와 이복 동생을 용서하고 거기다 효를 또 실천했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임금이 두 딸을 이 순에게 시집 보냈다고 했는데 이들의 결혼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 명의 딸을 그 시집을 보냈는데 한 남자에게 보낸 거죠. 성격이 다른 두 딸은 이제 그 요임금이 이제 그 순에게 이제 시집을 보낸 것을 놓고 이제 되게 궁금했겠죠. 그래서 직접 순임금 집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이제 아버지와 이복 동생 그리고 이제 상이라는 그 이복 동생과 계모 그리고 두 딸이 그 부인이 이제 두 딸이 부인이죠.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제 순에게 감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한 명의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 두 명의 또 아내와 사이가 좋았다고 하니까 이 순 임금의 인품이 뭐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수준이었나 봐요.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 자신을 먼저 닦고 수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인격과 건강 그리고 전문성을 이제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재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가 가지런할 때 집가자죠. 바로 가정을 가지런하게 한다, 잘 다스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조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나 단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운영하기가 이제 쉬울 수가 있죠. 하지만 가정은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만으로 할 수는 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순이 가정을 잘 다스린 비결, 뭐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수신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수신은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먼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할 때 신자는 글자가 몸 신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인격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신이라는 것은 자기 건강과 인격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소통이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인간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부모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순이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신의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부모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모든 동물은 자기 새끼는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인간만이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 효를 실천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 즉 자기 자신을 닦고 수양한 사람만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동물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만 인간만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이 치사랑이다라는 말은 좀 가슴을 울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검증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웃이나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경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형차도 운전할 수 있다는 것과 이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 이 고전이 주는 지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요임금도 아마도 순의 집에 가서 열악한 가정 형편에서 평온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무엇보다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한 아버지와 이복 동생을 용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임금이 순에게 또 임금 자리를 선양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도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요 임금은 이제 순의 집을 방문해 보고 순이 열악한 가정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고 임금의 자리를 후계할 것을 다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임금의 자리를 이제 세습이 아니라 덕 있는 사람이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선양이라고 합니다. 세습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맞서 요 임금은 세상을 떠나죠. 요 임금이 순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유언은 하지 이제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물론 요 임금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하들이 순에게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결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신하와 백성들이 순의 인품과 덕성에 감동을 하여 자기 왕은 이제 순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은 임금이 되어 백성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서 존경받는 왕이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이 임금을 선양받는 과정의 핵심은 이 수신과 제가였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순이 임금이 된 것은 바로 수신, 자신을 닦고 인격을 수양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식견이겠죠. 나아가 이제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는 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국가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듯합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참외록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럼 부탁드릴까요? 윤동주 참외록. 파란 독이 낀 구리 거술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욕될까. 나는 나의 참외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외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